투표로 보여주고 계시는 우리 지역의 유권자 여러분들의 마음은 이제 딱 하나로 모여진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최소한 부끄러운 사람을 우리 지역의 대표로 뽑아서는 안 된다. 그렇게 우리 지역 유권자분들께서 마음을 투표로 표현해주고 계시다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 3일 남았습니다. 본투표까지. 지역도 잘 모르고 저에게 서울 산다고 흠을 잡듯이 질문을 하시더니 알고 보니까 사면복권 전부터 사면복권을 예측이나 하셨듯이 예언이나 하셨듯이 지역에 미리 사천지역에 미리 집을 마련해 놓고 선거 활동을 하셨다고 합니다. 제가 이 대목에서도 굉장히 놀랐습니다. 그렇게 3번이나 유죄 판결을 받았는데 심지어 그분은 선거권은 박탈이 안 됐다고 합니다. 피선거권만 박탈이 됐다. 이거 우리 남해 국민 여러분 공정한 사법 결과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우리 정현태 군수님을 비롯한 우리 남해 국민 여러분들이 굉장히 억울한 사연으로 10년 가까이를 혹은 그 이상을 선거권 피선거권 다 박탈당한 채 얼마나 고통을 받았습니까? 그런데 그런 중죄를 저지르고 개인 정보를 함부로 사용하고 그리고 여론을 호도하기 위해서 직권을 남용하고 심지어 가짜 조작 사건에 연루되고 이거 너무 부끄럽지 않습니까? 이런 죄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마지막 판결이 작년 2013년 5월입니다. 유죄 판결의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사면 복권해주고 우리 지역에 공천을 해줬다. 이 사람을 공천하기 위해서 여당에서 벌어졌던 경선 과정은 차마 부끄러워서 알고 싶지도 않을 지경입니다. 이런 정부 여당 이번 4월 10일 확실하게 심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른 모든 걸 떠나서 저는 이건 약속드릴 수 있습니다. 저는 발로 뛰는 정치 하겠습니다. 그리고 했습니다. 앞으로도 할 것이고 제가 아는 정치는 발로 뛰는 것이 정치다. 심지어 가장 힘없는 국민들이 가장 강력한 무기로 활용해야 될 것이 정치다.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바로 그 역할을 하겠습니다. 사천남해 하동 과제가 너무 많습니다. 인구도 자꾸 줄고 있고 우리 농민들의 시름도 깊어지고 있고 어민들의 어권 피해도 앞으로 계속 진행될 예정입니다. 저보고 어민 정책이 없다고 해서 공약집에 누락됐나 살펴봤더니 아니었습니다. 강을 살리고 바다를 살리고 생태를 보호하겠다. 이것이 가장 근본적인 어민 정책 아니겠습니까? 이때도 깜짝 놀랐습니다. 섬진강의 대표 어종이 뭔지 아느냐? 저는 당연히 알고 답하실 줄 알고 물었습니다. 제첩을 모르시더라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도대체 본인의 유죄 판결을 끌어내기 위해서 수사를 진두지휘 했던 현 윤석열 대통령이 자신이 감옥을 보내놓고 그리고 2번이나 사면복권시켜서 우리 지역에 보낸 이유가 뭔지 의심스러울 정도로 황당합니다. 지역에 대해선 아는 것이 하나도 없고 심지어 공보물에 있는 자신의 공약 내용도 이해하지 못하는 이런 후보, 우리 남해 국민 여러분, 남해 출신이라고 해서
뽑아주실 겁니까? 아닙니다. 그쵸? 아닙니다. 호소드립니다. 이제 3일 남았습니다. 투표가 우리 대한민국의 오늘과 내일과 먼 미래를 결정합니다. 투표가 오늘 우리 국민들의 현실을 바꿀 수 있고 우리 자식들의 미래를 바꿀 수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언제나 선거 때마다 현명한 투표로 대한민국을 아주 짧은 기간에 민주주의를 완성하고 놀라운 경제성장률을 만들어주셨습니다. 이번에도 투표로 대한민국, 후퇴하고 있는 대한민국을 다시 되돌려놔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남해를 믿습니다. 남해 국민들의 현명한 선택, 자존심, 그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약속했던 내용들 발로 뛰면서 지키겠다, 실현하겠다, 이렇게 약속드립니다. 4월 10일 이후 그 다음 날부터 바로 능숙하게 열심히 발로 뛰는 재용경 약속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그 300억이면 우리 국민들을 위해서 지역 카페도 더 많이 나눠주고 그 지역 카페를 통해서 시장이 돌아가고 소비자들이 숨통이 트이는 상징의 경제를 만들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연말 국회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정부와 여당은 지역 카페 예산을 빵원으로 해놓고 심지어 장기적으로 폐지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놓고 법인세, 종합부동산세, 이게 뭡니까? 이익이 많이 나는 것에 비례해서 세금을 내는 겁니다. 부자들이 갖고 있는 돈을 내놓으라는 게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대기업이 그리고 부유층이 돈을 벌 때 혼자서 잘나서 돈 버는 게 아닙니다. 사실은 모든 국민들이 소비를 해주고 우리 모든 국민들이 내준 세금 덕에 도로 이용하고 모든 공공의 서비스를 이용해서 돈을 번 것이 바로 부자들, 대기업들, 그들의 이익 아닙니까? 당연히 이익에서 벌어들인 이익에서 세금 좀 더 내라는 게 그게 잘못된 것입니까? 그 세금은 왕창 깎아서 국가를 재정위기로 몰아넣고 있으면서 국민들 살림살이 너무 힘들어서 25만원씩 지역 카페로 나눠드리고 지역들 살고 국민들 숨통 좀 튀자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것은 세금 낭비라고 주장하는 지금의 정부 여당 심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TV 토론할 때 깜짝 놀랐습니다. 처음에 진짜 2년 동안 비례대표 의원이었는데 100억 넘게 교부세를 갖고 왔다는 게 진짜냐 이렇게 물어서 속으로 뜨끔했습니다. 그 두 해에 우리 지역에 확보된 교부세가 굉장히 많았는데 겨우 100억 갖고 자랑하냐 이런 지적을 하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오히려 여당 후보가 얘기하는 게 제가 확보해서 마련했던 교부세가 그 두 해에 확보된 우리 지역의 교부세 대부분이다. 이게 말이 되냐 이렇게 지적하는데 하마터면 폭소를 터뜨릴 뻔했습니다. 그 질문은 누구에게 해야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누가 일을 안 해서 도대체 2년 동안 비례대표위원이 그렇게 예산을 끌어오는 동안 우리 지역의원은 어디 있었던 겁니까? 바로 그 지역의원이 어느 당 소속입니까? 아까 우리 군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그 일하지 않는 우리 지역을 대표했던 그 지역구 의원님
삼선하셨고 그 뒤를 이어받아 우리 남해 출신의 하영재 의원님, 그러나 지금 대단히 불명예스러운 상태이고 그로 인해서 지금 우리 지역구는 여당의 사고지역입니다. 이렇게 사고지역이면 사실상